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12월 12일이네요. 참 역사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그런 날인데,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볼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이거 컴퓨터에서 한번 좀 불러와 가면서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 시절이 시절인 만큼 상당한 오늘 시장에 어떤 좀 뭐 보통 변곡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1시간 30분이 부족할 정도로 여러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지금 이제 현재까지는 루머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루머인데 사우디에서 국제 유가 있잖아요. 사우디 지역에서 국제 유가는 전 세계적으로 세 개의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금산 인삼 하면 우리가 어때요? 인삼은 금산 인삼에서 도매 시장이 이루어지죠. 굴비는 영광굴비, 인삼은 금산 인삼, 청양고추는 어디? 마늘은 의성마늘. 이런 식으로 꽃감은 청도 꽃감, 소싸움도 청도. 이런 식으로 딱 브랜드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제 유가도 다양한 지역에서 납니다만 브랜드화가 돼서 하나의 표준화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그것이 거래가 되게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런던 북해산 브렌트유, 러시아 거 갖다가 이제 자기네들 파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시카고에서 거래가 되는 텍사스산 중진류, WTI라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 중동산 크루드 오일이 있는데, 이거는 싱가포르에서 거래됩니다. 예. 이거는 싱가포르에서 거래가 돼요. 자,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거래가 되는데, 뭐 D 드라이브로 해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건 싱가포르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음, 국제유가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오늘 지금 제가 막 시장에 막 들어오기 전에 루머예요. 이 싱가포르에서 거래가 되는 어, 크루드 오일, 중동산 크루드 오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제 이란과 쿠웨이트, 이렇게 되죠. 이란이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화해를 채용하기로 한 사우디와,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이 주석이 얼마 전에 만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우디가 채용하기로 했는데, 그래가면서 약 40조 원에 이르는 빅 선물 보따리, 중국산 제품 수입하는 거, 수주, 네옴시티 수주라든가. 그래서 오늘 건설주가 지금 빠지는 겁니다. 철강주, 조선주, 건설주, 한국의 먹거리, 미국과 한국의 먹거리인 사우디 중동 지역에 중국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사실 제가 그래서 강의 주제가 뭐였냐면, 오늘 1대1 과외, 박하은 쌤의 주식 선생 1대1 과외 다섯 번째 시간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였습니다. 5회차에 준비한 거는 사실 화해 이빨 모래폭풍, 이것이 한국한테 재앙인가 축복인가. 한쪽 파트는 재앙이에요. 한쪽 파트는 축복이고, 디지털이라든가 5G라든가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이라든가 IT 쪽은 축복인데, 한쪽은 재앙은 어떤 거냐면 국제 유가에 관련된 조선주라든가 건설주라든가 정유주라든가 일부 화학주들한테는 사실 굉장한 불행입니다. 이건 사우디와 중국이 손을 잡았다는 거는. 그런데
상당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가 봤을 때 가장 센세이셔널 만한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만약에 사우디가 지금 시장에서 도는 루머대로 국제 유가를 중국의 위안화도 결제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달러만 원래 국제 유가는 결제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담 후세인이 왜 미국으로부터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까? 네. 왜 리비아 카다피가 공개 처형을 당했나요? 그렇죠. 리비아 카다피 핵을 개발한 거잖아요. 그리고 폐기는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공개 처형 당한 거죠, 미국한테. 그 다음에 또 사담 후세인. 원래 사담 후세인은 미국이 키운 군부 정권입니다. 이란과 미국이 싸워야 되는데 자꾸 그러면 내정 간섭이 되잖아요. 미국 이란을 건드리면. 그러니까 이란 옆에 있는 시아파와 수니파 종교적 분쟁을 이용해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군사정권을 키워준 거예요. 근데 사담 후세인이 미국의 등을 업고 컸는데 쿠웨이트까지 점령해버린 거죠. 그래가면서 국제 유가 점유율이 높아지니까 자기가 미국 달러가 아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눈 감아줬었습니다. 근데 미국 달러가 아닌 러시아 루블로도 국제 유가를 결제하겠다. 위안화로도 결제하겠다. 유로화도 결제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사형 선고를 받은 거거든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3,500억 달러, 450조 원에 이르는 돈이에요. 대한민국이 450조 원의 돈을 갖고 있다고요. 외환 보유고로. 지금은 IMF라든가 이런 국제 정세 흐름에 맞춰서 갖고 있지만 원래 외환 보유고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있기 전까지. 국제 유가는 달러로만 결제해야 된다는 미국이 대명제를 선언했어요. 그때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나왔죠. 각 나라들, 일본, 한국, 독일, 유가가 없는, 국제 유가가 생산되지 않는 나라들은, 근데 수출을 먹고 살아야 되는 대만 같은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하고 유가를 사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환 보유고가 있어야 되는데 유가는 뭘로만 삽니까? 그렇죠. 달러로만 결제해야 된다는 미국과 사우디, 즉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유가를 공급하고 있는 오펙의 중심인 사우디가 담합이 된 거죠. 그런데 화웨이를 사우디가 갖다 썼다. 중국 통신 장비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한테는 쿠바 사태 이후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급등 나오는데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솔직히 지금 이런 상황은 그렇게 썩 달가운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현대의 흐름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왜 달가운 상황이 아니냐. 사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변동성인데 여기에 또 한 번 사우디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국제 유가를 그렇다고 WTI 시카고에서 CME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미국산 텍사스산 중진류 WTI 국제 유가가 위안화로 결제되겠어요? 아니죠. 런던께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싱가포르에서 선물 거래소가 있는 중동산 생산되고 있는 크루드 오일만 그렇게 되는 거겠죠. 사우디가 앞장서니까 사우디 주변에 있는 뭐 리비아라든가 쿠웨이트라든가 이런 데도 눈치를 보겠죠, 일단.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약간은 제가 보니까 어제도 잠깐 한번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건설주, 현대건설 중동 지역에 진출되어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죠. 화웨이를 사우디하고 중국이 손을 잡아서 쓴다. 통신 장비. 이게 왜 굉장히 불리한 건지 지금 중간에 제가 설명을 빼놓고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건설주 불리하다. 이걸 오늘 얘기했으면 한번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겠지만 어제 제가 밤 10시에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한국경제하고 그리고
박한쌤의 야간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뭐 벌써 뭐 10,000명 이상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동접도 한 거의 3,000명 가까이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이 어제 굉장히 의아해하셨어요. 근데 화해의 사건을 가만히 주말에 일어난 걸 보고 사람들은 그냥 뭐 그냥 사우디가 자기 살려고 중국하고 손잡고 미국 사이 안 좋으니까 사우디 빈살만 왕자하고 시진핑하고 둘이 이렇게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외교력의 실패입니다. 쿠바 사태 이후에 가장 강력한 사건이고요. 최근 들어서 에너지 정책과 국제 갈등, 힘의 균형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그것보다 훨씬 더 위력이 있어요. 왜?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겁니다. 러시아산 석유 들여오고 가스 들여오는데 독일 피해 입은 거 보셨잖아요. 만약에 사우디가 저렇게 미국하고 위안화로 결제한다는 건 완전히 미국과 돌아섰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우리나라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하나는 국제 유가가 폭락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이 베네수엘라나 이란처럼 사우디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어떤 제한을 반드시 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산 WTI 텍사스산 중진로 갖다 수입해서 씁니까? 안 쓰죠. 러시아산 북해산 브렌트유 갖다 쓰나요? 안 쓰죠. 한국은 오로지 뭐만 갖다 써요? 그렇죠. 중동산 크루드 오일.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3차 오일 쇼크. 그 충격. 이번에 뭐 우리나라 화물연대 안 돌아가가지고 주유소에 휘발유 없었다고 했죠. 그거는 수입은 되는데 파업이잖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죠. 이게 잘못하면 이게 해결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반대로 그렇게 하면서 국제유가가 아시아 지역에서 폭등해가면서 마치 러시아하고 참 독일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유럽 지역이 독일의 수출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몇 배 폭등했잖아요. 전기료 값 10배 폭등하고 가스값도 마찬가지고. 한국이 지금 일본 한국이 잘못하면 그 꼴로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반대로 국제유가가 폭락 나가면서 여기서 국제유가라는 것은 WTI 텍사스산 중진리 이런 게 아닙니다. 국제유가가 60달러까지 되밀려가면서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화해까지만 생각할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이라든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해를 사우디가 갖다 쓴다는 것은 자살골을 넣은 겁니다. 월드컵으로 따져. 제가 보기에는 화해가 이 거를 갖다 썼다. 그 얘기는 자살골을 넣은 거예요. 자살골. 왜 그러느냐? 사우디의 자살골. 사우디가 화웨이 통신장비를 썼다는 얘기는 소위 얘기해서 자살골입니다. 골로 따지면 골을 한 골 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달러 이외의 수단으로 국제유가를 결제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거 노란 색깔로 해도 잘 색깔은 나오죠? 예. 이 저기 피디님 이렇게 해도 보시는 데 불편함 없죠? 예. 이게 좀 더 낫겠죠, 빨간색으로. 달러 이외의 수단으로 국제유가 즉 위안화나 러시아 루블이나 유로화로 결제를 한다. 한 1%라도 100만 배럴 중에 1배럴만이라도 위안화로 결제를 했다는 것은 자살골이 아니라
그냥 자기 몸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기름을 붓고 불이 나는 아궁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은 절대 용서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핵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아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아요. 예, 정권 반드시 추출합니다. 두 번째, 마약도 미국이 용서해줘요. 텔레반이라든가 중남미야 마약 공화국이라든가 자기들 쓰임새에 따라 놔주기도 해요. 그런데 용서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달러를 건드려요. 달러의 본질 가치를 훼손하는. 한 국가가 슈퍼노트 같은 거 가짜 동판 찍어가지고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그거 용서 안 합니다. 두 번째, 달러의 본질 가치를 흔드는 거. 은본위제를 주장한다든가 케네디 대통령이 그랬죠. 케네디 대통령이 은본위제, 근본위제가 아니라 금은 없으니까 달러를 막 찍어내는데 돈이 없어. 은본위제에 사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있다 암살당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자국의 대통령이라도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달러의 본질 가치를 건드리는 거. 사담 후세인. 요거 절대 용서 안 됩니다. 러시아가 왜 자신의 국제 유가를 수출하잖아요.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러시아도. 그런데 왜 루블화 결제를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 아니 푸틴 대통령이 루블화 결제를 요청하지 않잖아요. 국제사회에. 우리 거 기름 갖다 쓰니까 루블화로 결제해. 안 하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절대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미국의 파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당장 대한민국이 외환보유고가 필요 없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쏟아낸다고 보세요. 그러면 미국한테 국공채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채권을 나 채권 줘. 돈으로 환산하는 거잖아. 미국 국공채 가격 폭락하겠죠. 갑자기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미국은 말 그대로 서브프라임처럼 달러 같이 이탈해가면서 폭락 나오는 겁니다. 금융 시스템이 순간 마비될 수 있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막 종에다가 막 찍어낸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말대로 휴지 쪼가리에다가 막 찍은 거죠, 달러를. 휴지 쓰레기예요, 그냥. 막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막 발행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금이야 오기야 그걸 붙잡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미국이 갖고 있는 컨트롤 능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러 가치가 계속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간 건데 이렇게 되면 달러의 본질을 흔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더 심각하기 때문에 화해의 사태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자, 이거가 만약에 국제수단으로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면 주가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일단은 화해 통신 장비까지 쓰는 거는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좋은 거는 이면에서는 좋습니다. 한국의 IT 장비, 통신 장비하고 5G 여기에 굉장히 좋아요. 반도체한테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국내 시장에서 일단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약간 좀 혼돈스럽게 갈 수 있는데 제가 분리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시스템을 결제하는 것은 잠시 뒤에 한번 얘기하고요. 일단 화해에 갖다 쓴 것만 보도록 할게요. 그것이 오늘 주가의 본질적인 하락의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종목들 본질적인 하락의 원인이 잠깐이지만 약간은 있을 수 있는데 중기적으로 보면 호재예요. 한국한테도 그렇고 미국한테도 그렇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틀 안에서 설명하려니까 그러네요. 자, 일단은 이거죠. 시진핑 국가주석 빈살만 왕자님 겸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총리. 현재 자기 숙부님이시죠. 숙부님인 국왕은 가택 연금 시켜놓고 본인이 국방부 장관도 하시고 총리도 하시고
얼마 전에 총리로 승격됐어요. 왕자님이신데 그리고 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우디 쪽도 경로 사상이 되게 엄격한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저기를 했다, 숙부나 자기 제거하고 했다, 그러면 이 족장 체제잖아요. 족장님들이 법보다 우선합니다. 명예살인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법 처리 안 받잖아요. 지금도 여자들 같은 경우 미니스커트 입고 다닌다든가 혹은 이슬람 종교가 아닌 영국 유학 갔다가 결혼한다든가 그러면 자기 형제 오빠들이 아버지 명령 따라서 자기 여동생을 죽이잖아요. 누나나 여동생을 명예살인으로. 그래도 사법 처리를 안 받죠. 아직도 그런 것입니다. 중동 지역이라는 것은 일부 종파는. 자, 그런데 가부장의 중심인 아버지 국왕의 빈자리를 숙부가 메꾸려고 했는데 가택연금시키고 본인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니까 왕이 아직 왕의 자리에는 못 앉는 거예요. 총리까지. 결국 왕이 실질적인 왕이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중국과 사우디가 이 화해의로 하나가 됐는데 40조 원을 중국의 업체한테 네움시티나 건설회사도 들어오고 화웨이 통신 장비 갖다 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우디가 중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를 갖다 쓴다는 거는 오늘날 만약에 여러분들 핸드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죠. 살 수는 있는데 굉장히 태화되겠죠. 본인만. 고립되는 거잖아요. 관계 커뮤니티에서. 근데 이거를 한 나라의 국가 시스템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계십시오. 금융이라든가, 그렇죠? 교통이라든가, 각종 결제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두가 핸드폰이지만 사실 뒤에 통신 장비가 이끄는 거잖아요.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갖다가 2018년도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찍어 누르기 전까지는 화웨이가 전 세계 통신 장비 1위였습니다. 우리나라 LG 플러스도 화웨이 걸 갖다 썼어요. 마치 지금 현대자동차가 가격 경쟁과 품질 경쟁 때문에 CATL을 갖다 쓰는 것처럼 테슬라가 LG U 플러스 그리고 KT 일부 화웨이 장비를 갖다 막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LG U 플러스는 화웨이 거 갖다가 다 깔았었죠.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데 사우디가 중국에 화웨이를 갖다 쓴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난 10년간에 2018년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 미국은 방위산업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즉 반도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어떤 사업이 중요한 부품을 미국에 수출한다든가 해외에 그랬을 때 그게 자동차 부품이지만 혹은 기차 부품이지만 미사일로 바뀔 수 있다든가 잠수함으로 바뀔 수 있다든가 혹은 네, 미국 내의 어떤 중요한 방위 산업체 한 부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판단이 되고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달러였을 때 30달러에서 9달러까지 대폭락이 나왔을 때 적자였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중국 관련된 뒤에 배경에 있는 싱가포르 회사가 브로드컴이 인수하기로 했었죠. MOU까지 체결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이유는 뭡니까? 적자 기업인데도. 마치 우리나라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았어요. 적자에 적자, 적자. 그런데도 인수한다고 했을 때 거절했어요. MOU까지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넣었는데. 왜 그런가요? 핑계는 그거 하나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0년 전부터 만들어서 납품했던 일부 반도체 부품이 크루즈 미사일. 지금 폐기 처분해야 되는 크루즈 미사일이 들어간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155mm 옛날 여러분들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그 똥포라는 게 있습니다. 150mm 똥포. 트럭에 끌고 다녀가면서 이렇게 말뚝으로 박는 거. 사람이 박아요. 손잡고 있으면 아시죠? 저도 듣기만 했습니다. 제 친구들한테. 포를 트럭에서 내려요.
한겨울에 얼어붙었는데 전방이니까 영하 20도인데 그러면 얼어붙은 땅이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근데 거기다 땅을 박아야 된답니다. 포를. 그럼 이만한 쇠 말뚝을 한 사람이 잡고 있고 위에 한 사람이 때리는데 잘못 때리면 손이 다 나간대요. 한겨울이니까 이 쇠 뭉치가 근데 한겨울에 그 해머로 손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 나가는 거죠. 뼈까지 으스러지는 거죠. 얼어붙으니까. 자, 그런데 크루즈 미사일은 사실 거의 그 정도 급입니다. 요즘은 폐기처분 미사일 추계도 못 껴요. 우리나라 천궁은 핸드폰으로 따지면 아이폰 최신, 크루즈 미사일은 저기 이건희 폰이라고 해갖고 폴더블 폰 있죠. 요즘 그거 누구지? 송중기 나오는 드라마 그거 있잖아요. 그 IMF 터졌다가 하면서 핸드폰 이렇게 위로 탁 열어갖고 이렇게 쓰는 거 거의 그 정도 급이에요. 그런데 그걸 핑계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한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안 된다고 거절했거든요. 탁월한 선택이었죠. 어떻게 본다면 지난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바이든 대통령 후반기부터 트럼프 대통령까지 지금 오바마 대통령 후반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때려 죽이기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CATL IRA 법안 만들어서 중국산 배터리라든가 배터리가 장착된 중국에서 생산된 즉 중국 러시아 오염 지역에서 생산된 이런 어떤 광물주로 만든 것을 2027년도부터는 이제 안 되잖아요. 내년도까지는 유예가 약간 50%까지 유예가 되지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영국도 합류시키고 독일도 합류시키고 우리나라도 강제로 합류시키고 다 해가시피 해서 화해를 때려 죽이게 했는데 사우디가 화해 장비를 갖다 쓴다? 지난 7년, 8년, 10년에 가까운 미국의 외교 정책의 총력이 무산돼 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이 전쟁에 중국의 힘을 빼는 전쟁에 미국이 기선을 막 잡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무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국의 금융 정책이 다 수정돼. 왜 수정돼야 되는지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우디가 화해를 갖다 썼다. 그런데 화해를 갖다 쓴다는 얘기는 미국의 CPI 지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언제 발표합니까? 한국 시간으로 13일 날 이번 내일이죠. 내일 밤 11시 30분에 CPI 지수 발표 나오죠. 그 다음에 다음 날 한국 시간으로 15일 날, 미국 시간으로는 14일 날, 한국 시간으로는 15일 날 새벽 2시 30분 뭐가 발표됩니까? FOMC 2일차 2022년 마지막 금리 인상 발표되잖아요. 자,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할 때 미국이 보는 게 뭡니까? 물가 상승의 압박감이 심했다 떨어졌다.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지수 보죠. 여기에서 국제 유가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빼면 근원 물가 지수가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당장 이번 주 발표가 내일 발표되는 CPI 지수 미국 시간으로는 14일 한국 시간으로는 15일 새벽에 발표되는 FOMC 만약에 국제 유가가 이게 이제 국제 유가 차트인데요. 이게 WTI 국제 유가입니다. 아까 제가 국제 유가에는 세 개가 있다고 했죠. 북해산 브렌트유, WTI 텍사스산 중진유, 그다음에 중동산 크루드 오일. 자, WTI는 CME라고 해갖고 시카고 머천다이즈 익스체인지 그래서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되고요. 북해산 이거는 런던에서 거래되고 런던 상품 선물 귀금속 거래 상품 선물 포함되어 있는 이건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데 일단 WTI 기준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WTI가 지금 최근에 120달러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120달러에서 최근에 80달러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지금 12월 달 들어서고 나서 70달러 근처까지 쭉 미끄러졌습니다. 11월 달에 100달러 근처에서 80달러까지 안착, 75달러까지. 그 다음에 12월 달에 80달러에서 지금 70달러까지 안착. CPI 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 파트.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국제 유가가 이렇게 120달러였을 때 그 다음 달 CPI 지수 발표되는 게 9.1. 국제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CPI 지수가 8.5. 그 다음 CPI 지수가 8.2. 그 다음 CPI 지수가 8.1. 4개월 연속 하락이죠. 그리고 나서 지난달에 7.7. 사람들이 8.1을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얼마를 예상해요? 7.3. 예상보다 높아서 7.5가 나오든 7.6이 나오든 5개월 연속 하락이죠. 왜 그러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매듭이 되어가면서 고착화되어가면서 확전이 안 되고 국제 유가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CPI 지수가 떨어지죠. CPI 지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나아가면서 10년물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얘기가 나가면서 주가가 반등 나온 거잖아요. 이 국제 유가가 미치는 메커니즘이 그런데 만약에 사우디가 화해를 갖다 쓰면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미국이 뭘까요? 미국의 지난 10년간의 외교 노력이 무산된 건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베네수엘라. 여러분들은 혹시 홍수가 넘쳐나는데 물이 없어서 갈증 때문에 죽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탈수 증세로 돌아가셔요. 홍수가 났는데. 강원도에 저기 보면 그때 홍수가 여름에 막 물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산 가운데 계곡 가운데 양쪽에 있는 산등성에 계곡가 이쪽으로도 물이 지나가고 이쪽으로 나가고 거기만 딸랑 남았는데 물이 그렇게 많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고립된 마을에 탈수 증세로 돌아가십니다. 왜? 홍수로 물 난리인데 우리 생각에는 왜 탈수 증세지?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은. 그렇게 망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죠. 미인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있어요. 국제유가. 석유가 넘쳐나요.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유가가 많았으니까. 근데 이 나라가 배가 불러서 그런지 갑자기 대통령을 사회주의자를 뽑아요. 그래가면서 미국에 반하는 지금 사우디처럼 반하는 정책을 펴니다. 미국이 그래 어디 한번 놀아봐라. 돼지 한 마리 잡아보자. 그래 가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어떻게 합니까? 금수 조치를 합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갖다 쓰는 나라 전부 다 신용등급 강등. 그거 갖다 쓴 배 옮긴 거 뭐 한 거 다 은행 거래 신용장 다 정지. 이란 할 때 했던 방식이죠. 이란하고 지난 2, 30년간 했기 때문에 익숙해.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에서 하니까 뭐 일사천리지 뭐 행정가들도 일사천리.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석유는 넘쳐나는데 수출을 아무도 안 받아줘. 어떻게 됐어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나라. 빵 한 덩어리에 10만 원, 100만 원. 석유가 넘쳐나는데 아무도 안 사. 국제유가가 100달러인데도. 만약에 사우디를 미국이 금수 조치를 부분적으로 한다든가 대놓고는 아니지만 사우디하고 거래하고 있는 만약에 러시아 유가처럼 러시아 가스라든가 유가 들어오는 거 제재한다고 하니까 유럽에서는 당장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우디 제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일본, 대만 석유가 안 나잖아. 난리 나겠죠.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독일산 자동차 막 팔고 포드 자동차 막 파는데 한국은 공장이 안 돌아가죠. 석유가 없어서. 사우디는 반면에 유가는 자기네들 못 팔아먹으니까 공급이 제한되죠. 유가는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은 제재를 못할 겁니다. 대신에 이 방법을 쓰겠죠.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는 방법. 현재 상태에서. 사우디의 어떤 그런 그것이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이렇게 떨어진 선물, 이건 선물인데요. 앞으로 국제 유가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도 그렇고 사우디의 힘을 빼야 되는데 유가가 60달러 선까지 도달되면 마지노선입니다. 어떤 마지노선이냐? 이 60달러라는 선이 상당히 재미난 선이에요. 코로나 떨어질 때 60달러였죠. 국제유가 떨어지기 전에. 여기 코로나지 않습니까? 회복됐을 때도 60달러 돌파 나왔다가 멈췄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이 60달러에서 그럼 왜 이렇게 마디가 형성되느냐? 폭락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승하다가 60달러에서 가다가 잠깐 멈춘 수준. 왜 60달러가 이렇게 지지선이 되느냐? 이 60달러가 국제유가가 어떤 자리냐면 셰일가스 손익분기점. 셰일가스 아시죠? 모래 속에서 유가 기름하고 범벅된 거 뽑아내갖고 분리하는 거 있잖아요. 손익분기점. 지금 이제 많이 낮아졌습니다. 55달러까지. 그래가면서 국제유가 60달러는 무슨 자리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및 중동 지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재정이 균형 재정을 이루는 거예요. 국제유가가 60달러 이상 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흑자가 돼. 우리나라 세금 걷는 것처럼 돈이 많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말 한국 같으면 여러분 못 사실 거예요. 유학 가잖아요. 여러분이 공부 못해도 돼. 저 유학 가고 싶어요. 어디로 갈래? 미국 그냥 사립학교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 공부는 잘 못하니까 MIT나 이런 데 못 가고 사립학교 돈 많이 내는 데 가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부모님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나라에서 다 대줘. 나라에서 다 대줘요.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다 운영해. 90% 기업들이 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 할 거예요. 아마 사우디아라 이게 석유 관련 회사가 아니라 금융 관련 들어가면 연봉 금방 100억 돼요. 저 사람. 그런 거 싫어해. 머리쓰는. 귀찮아. 안 해. 왕족들 안 해도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사우디 사람들은 일합니까 안 합니까? 육체 노동 해야 하네요. 사우디 도시 내에서 그 도로하고 정원하고 뭐 이렇게 하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파키스탄, 인도에서 다 오신 분들이에요. 사우디인들은 육체 노동을 안 해요. 나라에서 돈 다 줍니다. 전 국민이 안 해. 육체 노동. 그리고 결혼하면 집, 차 거의 공짜로 주십니다. 자, 재정 흑자 규모가 60달러예요.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 많이 떨어져 가면서 이 나라도 많이 낮췄습니다. 55달러 정도 수준까지. 근데 최근에 그래서 60달러가 돌파가 나오면 우리나라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나 이렇게 이쪽에 가서 일하는 하나 쪽이라든가 주가가 올라가요. 건설사들이. 왜 발주가 나오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발주가 연기되죠. 그래서 예전에 GS건설이나 현대건설 부실채권, 해외 부실채권이 다 중동에서 나온 거잖아요. 계약금 위반 청구한다. 앞으로 영원히 중동 지역에서 건설 못 합니다. 이해되시죠? 약속은 있는데 3년 내, 5년 내 해야 된다는 항만 건설 추가로 자금이 입금 안 되면 약속이 있지만 법 위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실 채권을 떠안는 거예요. 국내 업체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60달러 아래로 지금도 70달러니까 CPI 지수에 어떻게 될까요? 7.3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CPI가. 7.7에서. 그렇죠? 5개월 연속 하락. 우리들 주식한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CPI 지수가 5개월 연속 떨어지고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3.5, 3.6인데 12월 달에 0.5를 올리면 정책금리는 4.25면 정책금리가 시장금리보다 앞섰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잘못하면 디플레이션이야. 그러니까 자꾸 경기 침체 이야기, 내년도에 금리를 거꾸로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간헐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 정책금리는 4.25인데 12월 달에 시장금리는 3.5야. 웃기는 현상이죠. 인플레이션 때려잡겠다고 금리를 계속 끌어올렸잖아요, 미국이.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어요. 진짜 인플레이션 때려잡자고 미국이 금리 끌어올린 걸까요? 자, 보세요. 미국의 정책금리는 현재 3.75입니다.
12월 달에 0.5를 올리면 4.25가 돼요. 이게 기준금리잖아요. 왜 올렸어요? 기준금리를 0.75, 0.75, 0.75, 0.75. 인플레이션 따라잡겠다. 인플레이션을 왜 따라잡아? 인플레이션을 안 따라잡으면 안 되나?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왜 따라잡아야 되는데?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 정책 금리는 0%인데 시장 금리는 1%, 2%,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시장 금리는 지금 몇이에요? 3.5, 3.6. 미국의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금리는. 그럼 시장 금리 따라잡았네. 근데 왜 12월 달에 또 금리 또 올리고 1월에 또 올리고 내년에 5%까지 올린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를 따라잡겠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것은 사실 뭡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미국이. 실제는 미국의 목적은 뭐냐? 달러를 너무 많이 풀었어. 코로나 잡는다고 달러를 너무 많이 풀었어요. 달러를 막 찍어내니까 달러 값이 똥값이 되는 거죠.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달러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떠받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미국의 채권 국공채를 안 사줘. 대한민국 한국전력. 지금 여당과 야당이 지난주 후반부터 주말 내내 시끄러웠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거 말고 실제 정책다운 정책 갖고 싸운 건 딱 하나입니다. 한국전력이 적자가 130조 원인데 내년도 되면 160조 원이다.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한전이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또 더 내서 빚을 갚는 거죠. 그러면 채권 한도를 풀어줘야 돼. 근데 민주당이 반대했죠. 왜? 그게 IMF 아니냐. 그렇게 부실 기업들 막 도장 찍어줘 갖고 부채를 갚게 만든 거. 대우. 그리고 또 누구예요? 한보. 이런 회사들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니냐. 부채로 나라가 컨트롤 못해서 한전 부채 채권 늘리는 거 안 된다. 다시 IMF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한국전력 주가가 올라왔죠. 왜? 전기값 올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죠. 전기값을 2배에서 많게는 3배, 4배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한 국가도 100조 원 이상 부채는 안 집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력 하나가 이번 년도 160조 원 적자예요. 30조 원 정도 더 늘어났어요. 근데 그걸 또 채권을 또 찍어갖고 빚을 내서 빚을 갚겠다? 여러분 생각도 말이 안 되죠. 미국이 지금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돈을 막 찍어갖고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한국전력 채권이 시장에서 발행됐는데 아무도 안 사줘.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빚을 못 갚아. 그 다음 채권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디폴트. 나라가 디폴트 되면 IMF 체제로 가는 거고. 한 기업이 디폴트 되면 감자를 하든지 채권단이 그 회사를 구조조정하든지. 한국전력이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건데 미국이 달러가 망하면 누가 개입할 수 있어? 아무도 개입을 못해. 미국은 국공채를 발행했는데 아무도 안 사줘. 돈을 막 찍어냈으니까 똥값이 됐으니까.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 얘기는 달러 가치가 폭락 나오는 겁니다. 누구처럼?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코로나 때 달러를 막 찍어냈잖아요. 그러니까 100달러 인덱스 달러를 하나 사기 위해서 전 세계 화폐 버블링거가 100개를 줘야 됐는데 돈을 막 찍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1년 사이에 89까지 떨어져요. 달러의 가치가 마이너스 10%. 부랴부랴 사실 금리를 올려가면서 달러를 가치를 끌어올린 겁니다. 달러 가치를 끌어올려야 채권 가격을 떠받들어 주는 거죠. 그래야 미국이 10년물 채권 발행해야 한국도 연기금도 사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를 늘려야죠. 외환보유고를 국공채, 미국 국공채 달러로 표시된 국공채로 갖고 있는데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상당 부분을.
그런데 얘가 달러 가치가 국공채가 판매했는데 판매가 안 된다. 다 쏟아내겠지. 미국이 그러면 지금 자기네들도 빚을 내갖고 채권을 발행해갖고 그 다음 빚을 이자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쏟아내지, 일본 쏟아내지, 중국 쏟아내지, 달러 가치 90에서 폭락하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브프라임처럼 이탈 작업이 나오는 겁니다. 대폭락이 나오는 거죠. 달러 가치도 폭락하고 주가도 폭락. 그게 서브프라임 아닙니까? 미국에서. 달러가 달러를 버리고 자본이 급격히 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받들기를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순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미국 FRB가 시장 안정을 원한대. 절대 안정을 원하지 않아요. 불안을 원합니다. 왜? 경기가 너무 화랑이다. 사람들이 아직도 지갑을 안 닫는다. 실업률이 아직도 너무 신규 취업 건수가 높다. 이게 경기 안정화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죠. 경기 침체를 불안정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려잡기 위해서. 말은 인플레이션 때려잡기 위한 거지만 실질적인 거는 달러 가치를 떠받드는 거예요. 그 본질을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우디하고 중국이 뭐를 건드린 거야?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를 하겠다? 사담 후세인처럼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사담 후세인 못 죽였겠어요? 미사일 한 방이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 땅굴 속에 숨어 있는 죽이지? 아들놈들 다 쫓아가면서 공개 처형하지. 잔인하게 머리에 총 맞고 뭐 한 거 왜 보여주겠습니까? 미국의 달러를 건드린다. 국제 유가를 달러 이외로 결제하는 놈은 그것이 사담 후세인이든 네, 카다피든 누구든 공개 처형을 하는 겁니다. 그 가족 일선까지 전부 다. 그걸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우디가 뭐를 한 거예요? 화웨이를 사우디 지역에 쓴다. 통신 장비를. 미국의 외교 정책이 무산됩니다. 제2의 쿠바 사태예요. 디지털 쿠바지. 그렇죠? 쿠바는 땅덩어리에 미사일 러시아 핵이 들어간 거지만 지형지물에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곳에 한국이 미국이. 자, 그런데 화웨이가 사우디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외교력이 무산된 겁니다.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을 장악하기 위해 한마디로 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 외에 다른 핸드폰 플랫폼을 쓴다? 없잖아요. 1%밖에. 그죠? 중국 샤오미든 화웨이든 전부 다 구글 안드로이드잖아. 시가총액 1300조. 대한민국 시가총액 1800조. 애플의 iOS 시가총액 3000조. 그렇죠? 핸드폰은 중국 전 세계 100만 대 팔리면 20만 대밖에 안 팔려요. 1년에 애플 거는. 화웨이 삼성전자가 80만 대 팔려. 80% 팔리는. 근데 왜 그 많은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애플 절반밖에 안 됩니까? 대한민국 시가총액 다 합쳐도 1800조야. 애플은 3000조야. iOS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 딱 그런데 만약에 사우디가 중국 위안화로 국제 유가를 결제한다? 어, 그 얘기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국제 유가가 폭등할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하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미국은 제재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근데 그 제재 조치가 공급을 건드리는 거죠. 공급이 축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가스 공급이 축소되니까 독일이 어떻게 돼요? 전기값이 10배로 폭등하고 가스 가격 폭등한 것처럼 러시아산 석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재하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BMW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아니 폭스바겐 그랜저하고 경쟁하는 소나타하고 경쟁하는 폭스바겐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소나타는 3천만 원이야. 전기료 값이 철강값 전기료 값이 1,000만 원인데 원재료가 독일은 어때요? 전기료 값이 10배 폭등했어. 철강도 다 에너지인데 러시아산 에너지 가격 올라가니까
1000만 원 갖고 경쟁해도 될까 말까인데 1500만 원, 2000만 원 자동차 팔지 말란 얘기죠. 경쟁이 안 되잖아요. 토요타 자동차한테. 현대자동차한테 경쟁이 안 되잖아. 원가가 올라가. 원가 부담. 자, 그러면 거꾸로 우리나라가 지금 사우디 유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다시 석탄 발전소 돌려야 돼. 그래서 그 소문이 돌자마자 재생에너지가 오죠. 신재생에너지, 하나솔루션, OCI, 현대에너지솔루션 다 양봉 나왔잖아. 태양광, 풍력 너무 많은 걸 오픈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식 과외 받을만 해요? 1시간 받았나? 11시 54분. 11시부터 했으니까 딱 1시간이네. 오늘은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늘 혼자 문제집 안 풀리는 거 풀려.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은 성적 잘 올라가요. 공부 잘하는 애들 성적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과외, 저도 과외로 학교 생활할 때 생활비 충당했는데요. 이렇게 견적 나오죠. 소개, 보통 소개잖아요. 놀랬어요. 그때도 20만 원인데 지금도 20만 원. 과외비가 전단지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보면 전봇대든지 아파트 입구에 그때도 20만 원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쪽집게 과외 형태로 갖고 뭐 200만 원, 뭐 2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만 인텐시브 코스로 해가지고 30년 전, 40년 전에도 20만 원이었어요. 제가 과외할 때도. 이렇게 딱 보면 애들 견적 나와요. 뭐 견적일까요? 선생님 저 애가 이런 데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괜찮아요 어머니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엄마들이 기대감만 높아져요. 안에서 한 지금 한 35명 정도 되는데 40명 정도 보니까 뒤에서 거의 1등이야 얘가. 영어는 좀 하는데 수학은 거의 뭐 찍기지. 그렇죠. 어디 보자 연필 굴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한테는 얘가 밥벌이 수단이야. 다음번 학기에 생활비 쓰고 장학금으로 어떻게 학교 등록하면 되지만 생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3명 이상 이번 방학 때 5명 정도 소개받아서 100만 원 정도는 마련해야 돼. 그래야 하반기 또 생활비 한 달에 20만 원 갖고 식사. 그때는 20만 원이면 먹고 삽니다. 왜 공무원 월급이 30만 원이니까 20만 원이 대학생이 한 달에 20만 원 쓴다? 먹고 살죠. 등록금 없이 생활비로만 20만 원 쓰면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그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먹고 살아요. 제 기억에 버스비가 150원이었던 것 같은. 제 기억에 네. 그때 당시. 자 그러니까 그 LNG 가스 있죠 기름 주유소. 그게 230원이었을 때 제 기억에는 90년도니까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성적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못하는 애들이 의외로 성적 올리긴 쉬워요. 왜? 내가 걔를 계속 끌고 갈 게 아니잖아. 방학 때 잠깐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엄마 물어보면 뭐 수학 빵점이다. 찍어서 연필 굴린다. 그러면 그 앞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해서 점수 한 10점, 20점 나오게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40점까지는 만들겠습니다. 한 달 내로. 다음 그 가을 학기에 중간고사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진짜 40점인데 50점 나와요, 애들이. 기본 다 나옵니다, 애들은. 열심히 하려고 요령을 몰라서 그렇지. 어차피 어려운 문제 다른 놈도 공부 잘하는 놈들은 10시간을 공부해서 90점에서 95점 한 문제 더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학을 10시간 해갖고 월수. 그렇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은 10시간 필요 없어요. 5시간만 해도. 왜 그런지 아세요? 어차피 어려운 문제는 못 풀어. 과목이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70%예요. 쉬운 문제가 30%지. 문제만 많지. 그러면 30%는 포기시키는 겁니다. 어려운 건 어차피 안 가르쳐. 왜? 어차피 그건 찍는 거야. 시간 낭비야. 그렇잖아. 시간 내로 점수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죠. 쉬운 것만 가르칩니다. 그렇죠? 네. 잘하는 애는 90점에서 95점, 95점에서 100점 한 문제 더 맞기 위해서 10시간씩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못하는 애들은 어차피 다 못해.
다 틀리는 문제. 다 연필 굴렸어. 그런데 쉬운 문제가 70%예요, 원래. 70점 맞추니까. 그럼 그 가운데 어려운 문제 10시간인데 5시간, 6시간짜리 빼고 3시간이나 할 걸 얘는 10시간 하는 거잖아. 하루에, 방학 동안. 당연히 점수가 올라갑니다. 선생님도 기본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 엄마들 깜짝깜짝 놀라죠. 신통방통하다 어떻게 50점이 나왔냐. 40점만 해도 대단한데. 그 친구는 자신감도 생기고. 저는 특별 보너스 5만 원, 10만 원 더 받고. 야, 겨우 10만 원 더 받으려고 한 달 동안 그러느냐. 당시 7급 공무원, 6급 공무원 월급이 35만 원일 때 40만 원, 50만 원 많이 받으시고. 기본급이 35만 원일 때니까 괜찮은 돈이에요. 큰 돈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하나솔루션, OCI, 현대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핵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핵발전소 더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유럽처럼 풍력, CS 베어링, 태양광 이런 것도 있지만 80% 90%를 이런 거 갖고 쓸 수는 없어요. 해 안 뜨면 어떡할 거예요? 한여름 에어컨 풀로 돌리는데 비가 와 장마철이네 한 달간 태양광 안 돌아갈 거예요? 에너지 안 뗄 거예요? 태양광은 안 나오는데 풍력, 조력 한도가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은 뭘로 메꿔야 돼요? 원자력으로 바꿔야 돼요. 해가 뜨나 바람이 부나 안 부나. 이해되셨죠? 에너지주들, 재생에너지도 올라오는 이유입니다.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나 이란처럼 금수 조치를 당하면 그 피해는 독일이나 프랑스가 러시아산 우크라이나 사태로 입었던 것처럼 똑같이 다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태예요. 우크라이나는 먼 뒷나라 얘기지. 그 안에 있었던 독일 국민들이 겪을 그 피해는 아시잖아요. 에펠탑이 불이 꺼졌었다니까요. 독일 광장에 불이 꺼졌었다니까요. 광장. 광장 문화예요. 유럽은 독일 같은 경우. 그 얘기는 우리나라 광화문에 불이 꺼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하철 불이 꺼진 거라니까요. 한국 사람들 따지면. 자, CS bearing, 3강 MNT, CS wind. 이렇게 좀 과외받은 효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과외 선생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몇 시? 1대1 11시. 그렇죠? 12시 반까지. 자, 한번 잠깐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저도 한번 틀어볼까요? 우리가 이 한국경제 그렇죠? 실시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반까지. 예. 아이고. 자, 지금 과외 효과 있다. 7788 한번 눌러주시죠. 그래. 뭐 쪽집게 정도는 아니지만 고액과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 나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면 됐지 뭐. 네, 여러분들 시간을 절약해 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과외 선생님이 점수를 올려준다고 생각. 아닙니다. 점수는 여러분 스스로 올라가요. 과외 선생님 해주는 건 뭐냐? 시간을 절약해 주면 그 학생은 성공합니다. 애들 많이 과외해 보면 진짜 나아요. 처음에는 얘 점수 올려주려고 그래. 이런 문제도 맞히게 하고. 근데 어려운 문제 100번 설명해도 걔 몰라요. 어떻게 하냐? 얘는 딱 보면 50점인데 70점짜리 견적이 나와. 70점인데 80점짜리 견적 나와. 그러면 됐어요. 그렇죠? 30점인데 50점 만들어주고 혼자 공부하면 10시간 해야 될 걸 나랑 공부하면 3시간이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7시간은 그 친구는 뭐 합니까? 그렇죠. 너 뭐 잘해? 선생님 저 영어는 70점 맞아요. 잘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70점은 원래 다 깔고 가는 거야. 그래? 그래 잘하는구나. 우리 똘똘이. 영어 수학은 20점인데 선생님 50점 만들어 줄게. 수학 매일 10시간 해봐야 안 올라옵니다. 10시간 할 걸 3시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점수는 그 학생은 스스로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나머지 7시간 갖고 영어 공부도 하죠. 영어 공부에서 20점 더 올라가죠.
그다음에 국어, 사회, 과학 이런 거 있잖아. 거기서 또 5점씩 10점씩 또 올라가. 왜? 시간이 남잖아. 혼자 10시간 수학 붙잡고 있었을 때 3시간만 했는데 점수가 50점 나오니까 20점에서 전체 점수가 다 올라갑니다. 학생들은 자신감도 가지. 그렇게 해서 한 학기 또 먹고 사는 거예요. 엄마들한테 소개받아서 한 학기 먹고 살고 다음 학기 예약하고 딱 보면 애가 둘째가 있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집에 딱 갔는데 저쪽에서 막 그 게임이나 하고 있는 둘째가 있어. 다음 학기 이제 엄마가 찾아옵니다. 또 연락해 드리면 다음 학기 또 예약돼요. 왜? 둘째가 놀고 있잖아. 형 공부하는 데 관심이 없잖아요. 걔도 또 과외해요. 또 그런 애들은 특별관리 VIP 고객이죠. 내년도 대학교 한 2, 3년 정도는 뽑아먹을 수 있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CS 윈드, CS 베어링 이런 거 시간을 절약해 주는 거예요. 즉, 야 박한 쌤이 수익률을 많이 올려준다, 단타 잘 친다, 어리석은 생각.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제가 절약해 주는 거. 혼자 하면 못 깨닫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순간 판단을 빨리 할 수 있게.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주식 선생 박한 쌤의 과외 수업에 뭐다? 들어야 되는 이유고 묘입니다. 자, 두 번째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13일 날 한국 시간으로 13일 날 밤 11시 30분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CPI 지수 내일 모레네요. 14일 날 주식시장에 영향 미치겠죠. 아까 화해에 갔다가 사우디가 썼다는 건 앞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걸 말해줍니다. 미국은 계속 찍어 누를 거예요. 자기네들이 좀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 그리고 미국이 마음이 굉장히 급해집니다. 왜 급해질까요? 사우디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많아요. 폴란드가 우리나라 그 무기 뭐 10조 원 갖다 쓴다. 천군 갖다 쓰고 비행기 갖다 쓰고 100조 원 갖다 쓴다. 사우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겁니다. 진짜예요. 존슨앤존스 소세지 앞에서 비엔나 그 소세지 있잖아요. 우리나라 거 밀가루 갖고 만든 거. 그 소세지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똑같으냐? 이게 사우디는 한 번 갖다 쓰면 얼마 갖다 쓰냐? 그냥 1년에 100조 원씩 수입해. 우리나라 무슨 비행기 스텔스 들여오네 만에 들여오네 만에 80대냐 30대냐 그거 갖고 10년간 했잖아요. 사우디는 그냥 6개월에 사인하고 끝이네. 하나도 안 만들고 다 수입해.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실제 그랬죠. 네. 이라크 지역하고 싸울 때 왜? 왕자가 사령관이야. 왕자만 왕족 일가만 5천 명 되는데 가까우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소령, 중령, 대령, 별 왕자들이 뭐를 해봤겠어요? 자기 손으로 구두끈도 안 맺을 거야, 아마 그 사람. 근데 탱크에 앉고 탱크에 앉아갖고 포소리만 지나가다가 포소리만 들어도 다 도망고 도망갔잖아요. 에이브레함 탱크 주면 뭐 합니까? 다 도망가요. 다 수입해 오죠. 탱크 놓고 도망갔으니까 우리 같으면 대장 누구야 하고 그럼 사형시킬 텐데 일벌 100개로 군인들 보고 죽기까지 싸우라고. 사우디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포소리가 났는데 탱크를 놓고 도망갔구나. 그러면 어디에서 포를 쐈는지 미리 알면 탱크 놓고 안 도망가도 되겠네. 포를 어디서 쐈는지 관측해라. 그래서 관측 그 초계기 그 있잖아요. 관측하는 거. 그 이렇게 비행기 있잖아요. 그거. 그리고 그 삼각 측정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예산을 또 편성하는 나라입니다. 10조 원씩. 그런 나라에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굉장히 좋은 나라죠. 좋은 나라입니다. 네, 비올 때 아이패드 머리에 이렇게 한국 학생들이 놀래는 거. 사우디 애들은 비가 오잖아요. 캠퍼스에서. 한국 학생들은 책하고 컴퓨터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옷에다가. 버리면 안 되잖아. 비싸잖아. 노트북 같은 거. 근데 사우디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1000불짜리, 2000불짜리 아이패드 최신 폰 갖다가 노트북 컴퓨터로 막아요, 비를. 이해되시죠? 네, 그런 국가예요. 자,
그런 국가가 미국에 대항을 했는데 미국이 그럼 유가가 $60 수준까지는 우리가 좀 빠진다고 본다면 CPI 지수가 앞으로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73, 70 계속 떨어질 겁니다. 미국 FOMC 12월 달에 0.5 금리 인상, 1월 달 CPI 지수 계속 떨어지는데 굳이 무리해서 올릴 필요 없겠죠. 주식에는 약간 저는 긍정적이라고.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는 효과니까. 문제는 뭐냐? 해외까지는 이게 긍정적인데 만약에 너무 속도가 빠른데 지금 사우디가 달러로 결제한다. 그러면 골치 아파요. 자, 만약에 사우디가 이번에 저기까지 한다 그러면 5G 관련 종목들 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 에이스테크, RF 머트리얼즈 이런 5G 통신 장비 관련주,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그리고 예, 이런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에이스테크라든가 그리고 KMW 이런 5G 통신 장비들한테 긍정적이겠습니까? 부정적이겠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 미국이 마음에 급해지죠. 화웨이 통신 장비가 사우디 지역에 달러 돈을 만났어요. 중아시아 지역의 인구, 80억 인구 중에서 거의 절반이 이쪽 동남아시아, 우리 아시아 지역에 살잖아요. 그렇다고 인도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처럼 5G를 다 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화웨이 중심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통신 장비가 깔린다. 미국도 그렇고 화웨이 찍어 눌러갖고 시간을 번 줄 알았더니 통신 장비 빨리 깔아야죠. 한국, 미국, 애플도 마찬가지. 그래야 자율주행으로 갈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자율주행 뺏기면 끝나요. 저거. 플랫폼 뺏기면. 자율주행 플랫폼은 애플의 iOS잖아요. 그렇죠? 자,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컴퓨터가 있었지만 스마트폰은 마이크로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갖다 쓰지 않습니다. 애플의 iOS를 했지. 시가총액이 그래서 뒤바뀐 거 아니에요. 자동차, 애플 아이폰 도킹 스테이션 이게 키가 되는 거죠. 한마디. 자율주행 자동차는 삼성 자동차든 현대 자동차든 갤럭시, 구글 안드로이드가 키가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문제는 뭐다? 중국인들이 만드는 화웨이 플랫폼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장비가 다 장악됐는데 그리고 거기다 전기차까지 만들어졌다. 테슬라 한 대 팔릴 때 중국 전기차 1대 팔리니까 CATL 파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확히 봤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수입해오지 말 아니잖아요. 배터리를 문제 삼은 거죠. 자율주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이 갖고 있는 큰 플랫폼 전략에 사우디가 갑자기 지금 끼어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죠. 자, 일단은 5 통신 장비들은 장기적으로 그러면 장기 상승 추세냐? 상승. 나는 지금 박한샘이 하는 얘기 들었다. 33 눌러주세요. 자, KMW, 서진 시스템, 에이스테크 이런 5G 장비 업체들한테 앞으로 긍정적이냐? 예, 굉장히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주, 국제유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앞으로 사우디나 중동 지역에서 나는 유가는 미국이 어떤 형태는 제재를 할 겁니다. 건설주들 앞으로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건설주가 골치 아프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한국에는 유가 관련주에서 플랜트 업체가 골치 아픕니다. 나는 좀 눈치 빠르다.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거 주식 선물 매도 치라는 얘기죠. 플랜트 업체들 있잖아요. 미리 알아서 빠졌네. 이런 플랜트 업체들이 이제 단기 낙폭과대로 반등이 살짝 나올 때 추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자, 여러분들은 주식을
많이 한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음악하는 거, 그리고 주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긴 해야 돼. 그림도 계속 습작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우상향하지. 국어, 수학, 사회과학, 역사 열심히 할수록 점수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수다. 내 노래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작곡이다. 그림이다. 그림 팔아서 나는 먹고 살아야 된다. 열심히 하긴 하지만 먹고 살려고 수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득음처럼 깨닫는 게 있어요. 주식이 그래요. 하루 종일 주식한다. 1년 내내 365일 주식하는데 실력이 안 늘어. 신기하죠? 아니 생각해봐. 야 인마 너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아빠 닮았지. 뭘 누구 닮아? 엄마 닮았지. 애는 피해자입니다. 여러분이 가해자란 말이에요. 엄마 유전자 받고 아빠 유전자 받았지 애가. 애가 따질 파냐? 아빠 머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서 저렇게 고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옆집 영식이 보세요. 걔는 시험만 보면 수학 100점이야. 엄마 아빠 닮아가지고. 좋은 유전자 받아갖고. 근데 저는 아빠 엄마 유전자 받아가지고 아니 10시간씩 하는데 왜 점수가 50점밖에 안 나와요? 반에서 2등밖에 못해요. 99점밖에 안 나와요. 얘가 피해자야 자식이. 유전자적 피해자, 생물학적. 엄마 아빠가 가해자예요. 근데 가끔 보면 가해자들이 큰 소리 땅땅 쳐. 야, 넌 누구 닮아가지고 그 모양이냐? 당신이 가해자야. 얘 피해자예요. 입장 바뀌었어. 적반하장이라고. 그렇잖아. 아니, 생각해보세요. 자,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예. 자, 여러분들이 주식 있잖아요. 주식. 많이 한다고 실력 안 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닫는 데가 기회가 있어요. 아무 때나 깨닫느냐? 머릿속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주식은 체험적으로 깨달아야 돼. 마치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옆에 선생님이 어느 순간 탁탁 깨우쳐서 깨우치는 것처럼.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야. 어느 때 나가는 거야? 세계적인데. 국제 콩쿨 나갔는데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근데 선생님이 자 이제 이 대목에서는 호흡을 하지 마. 이 대목에서는 호흡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 나는 몰랐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자, 이 대목에서는 눈을 감아야 돼. 저는 피아노는 모르니까. 자, 근데 이 대목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사람은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는 네가 피아노를 밀듯이 쳐가면서 이렇게 탁 딜을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근육적인 해부학적인 구조를 갖고 접근해야 그 미묘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저는 거긴 피아노는 모르지만 사격은 제가 가르칠 줄 압니다. 자, 사격할 때 호흡하면 돼, 안 돼? 호흡하면 안 돼. 방아쇠 땡긴다고 책에만 나와 있지. 어떻게 해야 돼요? 방아쇠를 사실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90%까지. 마지막 요만큼만 땡기면 나가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뭐 멈췄다가 땡기면 근육량이 안 움직이잖아. 그래야 백발백중이 나오죠. 자, 똑같습니다. 주식도 어느 순간 그 순간에 딱 깨우치는 거거든요. 그럼 많이 매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가 최고 좋으냐? 탐욕과 공포, 변고, 코로나 때 이럴 때, 폭락 나올 때, 폭락이 진행될 때, 이럴 때 여러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한 사람은 다음번에 비슷한 게 나오면 이게 대박이라는 걸 알겠죠. 서브프라임 때. 자, 이번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화웨이 사건이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야. 굉장한 사건이에요. 사우디와 지금 이게. 미국의 모든 외교 정책, 심지어 금융 정책까지 수정해야 될지도 몰라. 미국이 내년도에 금리 내려야 될 수도 있어. 사우디 때. 주식시장한테는 기회가 되겠죠. 건설주, 플랜트주, 조선주 이쪽한테는
완전히 죽쓰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주, IT 관련주, 스마트폰 부품주들한테는 미국 입장에서 마음이 급하겠죠. 누가 플랫폼을 먼저 깔고 자율주행을 빨리 가느냐 시스템이잖아. 5G 망을 깔아야. 근데 사우디가 화해를 깐다? 중동 지역에 다 화해 깔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화교들이 잡고 있는 땅덩어리들이 있잖아요. 필리핀, 태국, 전부 다 현지인들이 정치는 장악하고 있지만 경제는 누가 다지고 있습니까? 화상이라고 그러죠. 화교. 이분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지인들 여자분들이 결혼 1순위가 누굽니까? 아빠는 중국 사람, 엄마는 현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거의 금수저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통신 장비를 빨리 깔아야 되십니다. 대규모 발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IT 부품주들도 삼성전기, LG전자 최근에 움직임이나 이런 거 보면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디지털 관련주들한테도 기회가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화학주들이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화학주, 정유주, 건설주, 철강주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건데 원자재 관주들은 인플레이션은 이제 잡히는 거겠죠. 우리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거냐? 미국과 사우디의 싸움 때문에. 그러면 종목은 돈은 어차피 돌잖아요. 어디서 쏴야 돼요? 카카오, 네이버, 코스닥의 컨텐츠 관련주들. 어제 오늘 들썩들썩거리는 이유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나라 뭐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아침에 마이너스 5%에서 지금 플러스 났네요. 마이너스 5%였어요. 지금 플러스야. CJENM. 아까 아침에 어떤 우리 회원분이 제가 방송 온다니까 아 대표님 그럼 11시부터 방송 못 하시지 않냐. 그렇죠. 10시 반부터는 이제 나올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셨나 봐. 다수의 회원분들이 CJENM 어떻게 해야 되냐. 정리해야 되냐. 무슨 소리냐. 잠깐 밀리긴 하겠지만 이제 바닥에서 이제 튕겨져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컨텐츠죠. 돌고 도는 겁니다. 무슨 중국이 위안화 한한령 풀어줘 갖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코로나 이제 풀리니까. 그렇지만 그 본질적인 이면에는 그보다 더 강한 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돈은 어차피 2차 전지주에서 지금 탈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에서 탈출해서 돈들이 흩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보니까 컨텐츠주들이에요. 신기하게. 컨텐츠주거나 다른 종목군들로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저는 국내에서는 몇몇 종목들이 답이 정해졌다고 봐요. 앞으로 테마성으로는 로봇주들 한번. 그리고 지금처럼 컨텐츠, 제약주, 산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가장 강력한 게 끼어들었어요. 사우디와 중국의 화해로 하나 된 모습. 그래서 5G 올라가고 건설주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올라갑니까? IT, 삼성전기, LG전자, 자화전자, 애플이 중국에서 탈출해서 인도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도 올라가고 플랜트 업체 떨어지고. 계속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당분간은 이게 좀 지배적일 걸로 보여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화웨이가 만드는 이것이 그럼 시장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그러면 주식을 해도 되느냐. CPI 지수가 일단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도까지도 상반기까지도 CPI 지수가 계속 좀 1, 4분기까지는 1, 2, 3, 2월 달, 3월까지는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 6까지 나오겠죠. CPI 지수가 지금 몇입니까?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이제 내년도 2023년도 미국 FOMC 회의 일정입니다. 1월 31일 날 시작해서 2월 1일 날 끝나요. 그럼 한국 시간은 언제 발표돼요? 그렇죠. 2월 2일 날 새벽 2시 반. 그래서 3시 사이에 금리 인상 결정 여부 발표를 하죠. 이번 주는 15일 날 발표 나오지만 미국 시간이에요. 이거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3월 21일 날 있습니다. 발표
만약에 근데 CPI 지수가 국제 유가가 지금 65달러, 66달러야. 계속 떨어져. 사우디 문제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우디는 60달러가 떨어지면 힘을 못 씁니다. 미국이 사우디 빈살만 왕자를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암살했겠죠. 암살했겠어. 암살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핵 개발한다니까 민주화라는 것을 내세워서 암살시키잖아요. 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어, 사우디 빈살만 왕자 암살 시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측근들 무진장 많았습니다. 한국 온다 만 한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 나오죠. 자, 그런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암살을 일단 실패했겠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빈살만 왕자를 지금 제거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할까? 두 번째 방식을 쓰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책을 실패하게 만드는. 빈살만 왕자가 지금 가장 정책을 기울이는 게 뭡니까? 네옴시티. 미국 돈으로 5천억 달러. 1차 발주가 한국 돈으로 650조 원. 환율이 올라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0조 원이었는데. 1차 5천억 달러인데 2차 5천억 달러 또 증액했죠. 보증을 누가 썼어요? 그렇죠. 아람코. 상장한 사우디의 국영 석유 기업이죠.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전력이나 석유개발공사 이런 거 다 합쳐놓은 것 같은 회사죠. 거기서 모든 재정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국제유가가 60달러가 돼야 여기서 돈이 나오는 걸 갖고 투자하는데 네옴시티가 그럼 합치면 1조 달러예요. 5천억 달러 1차 5천억, 2차 5천억. 그런데 이게 1조 달러면 한국 돈으로 1,300조 원입니다. 만약에 국제유가가 6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70달러도 위험합니다, 사실. 아람코가 보증하기로 한 이 5천억 달러 2차 돈이 투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겠죠. 흉물 중에서도 그런 흉물이 없습니다. 어떤 흉물? 아파트 건설하다가 중간에 올라가다가 멈춘 거. 돈이 없어가지고. 용산 국제개발 단군 일의 최대 단일 사업이라고 했던 개발 사업을 했던 용산 국제도시 개발 사업. 개발하다가 서브프라임과 동유럽 사태와 멈췄잖아요. 흉물이죠. 서울 그 용산 뒤쪽 흉물이잖아요. 지금도 그 동부 이촌동 건물들 거기 보면 아직도 거기 사람들 고통받고 있어요. 아파트 같은 거든 공사 현장 하다가 대규모로 짓다가 멈춘 거. 안 하면 못합니다. 네옴시티 건설하다가 만약에 중간에 멈춘다? 국제유가 60달러 아래 내려면 멈춰야 돼요. 빈살만 왕자 미국이 힘 안 써도 됩니다. 자체 내에서 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유가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저는 만드는 중국과 사우디와의 문제는 우리들은 이것이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해요. 특히 정유화학주뿐만 아니라 조선주, 건설주, 철강주, 특히 건설 플랜. 반면에 항공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기회도 되겠지만 만에 하나 금수 조치를 당하면 골치 아프겠죠, 우리나라는. 일단은 위안화 결제는 저희가 좀 뒤편으로 생각하고 화해까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CPI 지수가 떨어진다면 3월 21일까지 국제유가가 70달러 선에 지금처럼 71달러에 머물러 있는다면 CPI 지수가 7.3, 6.9까지 떨어지겠죠. 7 아래로. 그러면 2월 2일 날 금리를 0.5를 올리거나 0.75를 올릴 가능성은 없겠죠. 많이 올려봐야 0.5. 적게 올리면 0.25. 그러면 주식시장은 할만할 것 같습니다. 할만해요. 어떤 종목들 해야 될 거냐? 저는 디지털 관련주 및 바이오주들이라고 봅니다. 네이버, 카카오, 5G 통신장비, LG전자, 삼성전기, 자화전자 이런 종목군들. 자, 그렇게 큰 방향 잡고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달 전에 시작했죠. 욕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첫 번째 포문을 연 종목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종목들은 다 좋은 이야기 하지만 저는
건드리면 안 되는 종목 제가 1년에 딱 한 번씩 이야기하죠. LG 에너지 솔루션. 상투 중에 대상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뭐를 해라? 주식 선물이라 갖다 매도 때려라. 62만 원인데 지금 50만 원. 20% 빠졌네. 레버리지 효과 따지면 50% 수익이죠. 주식 선물은 사실 아시겠지만 증거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 2차 전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계속 때려먹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주식 종합주가 지수가 왜 빠졌냐 2,500에서 2차 전지주 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얘들이 긁어내리는 겁니다. 종목은 수익률 게임 할만하다니까요. 시가총액 130조, 150조짜리가 20% 빠졌는데 종합이 아직도 2,400이다. 이거 100포인트 빠진 거죠. 다른 종목들은 그럼 수익 구간이라는 거예요. 종목장 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2,500에서 2,400 가도 제가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왜? LG엔솔 떨어질 거를 분석해 보면 지수는 약간 빠지겠지만 종목장이 온다니까. 삼성전기, LG전자 이런 종목들, 바이오주들 70% 80% 빠진 개별 종목장들이 아까 CPI 지수가 나오잖아요. 국제유가가 약세기 때문에 장이 온다니까. 자, 그러면 주식은 직설적으로 아까 화해지만 여기서 이제 스펙트럼을 좀 넓혀야 되겠죠. 그렇죠? 네. 뭘로 넓혀야 되겠습니까? 내일은 코스닥 종목. 오늘은 여기까지. 1시간 반이었지만 여러분들 오늘 과외 수업 잘 유용하게 점수 실력을 올리는데 사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내일 그럼 다시 6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